서윤은 언제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결혼 3년째, 남편 민호의 어머니 박경자는 일주일에 3번씩 집에 들렀다. 음식, 청소, 빨래까지 전부 며느리 대신 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경자의 손길은 언제나 감시에 가까웠다. 서윤이 설거지를 하면 그녀는 그릇을 꺼내 다시 씻었다. 이건 아직 덜 닦였네. 내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쳤니? 민호는 늘 중간에 끼어 눈치를 봤다.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너는 여자 편만 드니? 그게 아니라가 어딨어? 며느리라면 배우는 게 당연하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에서는 매번 무언가가 조금씩 타들어갔다. 결혼 초엔 남편이 버팀목이었다. 조금만 참자. 어머니도 혼자 계시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둘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결정적인 일은 그날 벌어졌다.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서윤은 직접 갈비찜을 만들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경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게 네가 한 거야? 네, 어머니. 고기는 질기고 간은 짜. 그냥 시장에서 사왔으면 됐잖아. 괜히 손대서 버렸네. 그 순간 민호가 말했다. 엄마 말처럼 다음부턴 그냥 사자.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은 너는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욕실에서 한참 동안 물을 틀어놓았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녀의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서윤은 철저했다. 경자는 당뇨가 있었고 늘 약을 챙겨 먹었다. 그 약은 그녀가 직접 나눠 담아 놓는 캡슐 형태였다. 서윤은 조용히 캡슐 하나를 바꿔치기했다. 그 안엔 조금의 수면제와 알코올이 섞인 가루가 들어있었다. 한 번만 자면 돼요, 어머니. 그녀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에 약통을 건넸다. 하지만 경자는 그날 밤 죽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아침 민호가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약물 중독 판정을 내렸다. 당신이 한 짓이지? 병원에서 깨어난 민호의 눈빛은 낯설었다. 무슨 소리야? 내 약통이 바뀌어 있었어. 그날 엄마가 집에 와서 약통 가져갔다며. 서윤은 숨이 막혔다. 경자는 그날 아침 자신이 손수약을 챙긴다고 들고 갔다. 그녀는 상황을 뒤집어놨다. 며느리가 약을 잘못 넣었더라. 내가 고쳐놨으니 다행이지. 모든 게 뒤집혔다. 이제 독을 넣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변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그녀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경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아가, 이제 그만 나가. 너 같은 건 내 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밤마다 서윤은 침대 옆에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지. 그럼 나도 믿지 않을 거야. 서윤은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이번 주 반찬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그녀는 몰래 커피병에 극소량의 디곡신 가루를 섞었다. 그건 심장질환 치료제지만 용량이 높으면 심장을 멈추게 한다. 이 커피 드시던 거죠? 그럼 매일 아침 마셔. 맛이 진해서 좋더라고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는 간섭 못하실 거예요. 이틀 뒤 경자는 쓰러졌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며 경찰에 신고했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요. 서윤은 경찰 조사실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세요. 매번 저를 비난했죠. 이번에도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예요. 그녀의 진술은 논리적이었다. 증거는 없었다. 커피잔에도 약물 흔적도 희미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집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 놓인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자신이 시어머니 집에 두고 온 앞치마와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커피에 약을 섞는 장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는 CCTV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화면엔 그녀가 약을 넣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을 해친 여자야. 서윤은 고개를 떨궜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경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는 약하지 않아. 하지만 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너를 부른 거지. 서윤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그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난 널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했거든.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젠 끝내야 해.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당뇨 약, 그리고 그녀가 직접 제조한 치명적 혼합물. 문이 열려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왔구나. 기다렸어. 탁자 위에는 두 잔의 차가 있었다. 이제 그만 싸우자. 어차피 우린 가족이잖니.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차를 들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가 마시려던 순간 경자가 웃었다. 그 약 네가 만든 거지? 순간 서윤의 시야가 흐려졌다. 차 안에는 이미 약이 타져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 경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넌 항상 똑똑했지만 내가 더 오래 살았거든. 며칠 후 경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온했다. 며느리가 스스로 약을 먹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거든요.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발신자는 서윤. 삭제된 줄 알았던 그녀의 계정이었다. 잠시 후 부엌의 가스레인지가 자동으로 켜졌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뒤에서 딸깍 타이머 소리가 울렸다. 경자가 놀라며 일어섰을 때 주방 창문에 서윤의 얼굴이 반사되어 있었다. 피로 물든 미소. 폭발이 있은 후 그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어머니, 저 이제 자유예요. 그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짙다. 다음 날 폐허 속에서 두 개의 티컵이 나란히 발견됐다. 하나는 깨끗했고 하나는 안쪽이 새까맣게 타 있었다.